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임플란트 한번 알아볼까요? 장성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따단 따다다다다단. 와, 완전 봐봐. 저기 카메라 앞에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자, 우리 또 패셔니스타 장성현 쌤 이렇게 또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식어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또 우리 장성현 쌤은 임플란트 혹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직 젊으시잖아요. 뭐야.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쵸. 치과에 대해서. 치과에 대해서 요즘 진짜 많이 배우고 임플란트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았는데 요즘 좀 더 궁금증이 많이 생겼거든요.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막 아플 것 같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치아 발치 즉시 치료가 혹시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의 임플란트 시술인데요. 네.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아니라 발치한 날 즉시 임플란트를 심어서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이제 발치를 한 뒤에 며칠이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발치를 하고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정도 기간이 지나야 뼈가 완전히 아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는데 요새는 그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네. 하나 심는데 한 1년 정도, 짧게 잡으면 한 7, 8개월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니까 그걸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까. 발전을 한 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 기술입니다.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는 달리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즉시 하는 건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인들 급하잖아요. 그쵸.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뭐든 빨리빨리.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달 만에 이거 보철 안 올라가요?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네네. 네, 발치하고 기다렸던 시간들 한 4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을 줄이고 그 기간을 줄이는 만큼 빨리 한 4, 5개월 정도 빨리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아를 뽑고 즉시 받을 수 있는 이 임플란트 치료가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뭐 시간을 당기는 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발치와라 그래서 네. 발치를 한 그 치아가 있던 자리를 저희가 발치와라고 불러요. 발치 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발치와. 네. 발치와인데 네. 그 발치와는 이제 아무는 힘이 있어요. 저희가 힐링 포텐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아무는 힘이 있는데 그 아무는 힘을 이용을 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걔가 뼈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네. 그 부분에서 뭐 유의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방법을 많이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환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될 수 있네요. 이제 우리가 어떤 환자에게 이게 적용이 될까요?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가 망가지는 게 있고 잇몸이 망가지는 게 있고. 네. 근데 이가 망가진 경우에는 거의 100%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깊게 썩어서 망가지거나 파절, 약간 치아가 부러지거나 네. 이런 상황이시면 거의 대부분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시고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는 잇몸뼈가 망가지는 경우들. 잇몸 뼈라면 그 뿌리 부분 얘기하시는 거 말씀이죠? 잇몸 복습 안 하셨네요? 걸렸다. 잇몸 뼈람은 이제 치아를 잡아주는 주변 조직, 단단한 뼈들. 뼈가 어디 있어요? 뼈가 보여드릴까요? 네. 어떻게 갑자기 이게 잇몸 뼈를 그때 배우긴 했는데. 이게 치아가 있으면 네. 치아를 잡아주는 주변 뼈들을 저희가 치조골이라고 불렀고 치조골. 네, 치조골이 안 좋아지는 거를 치주염이라고 불렀죠. 치주염. 네, 잇몸 질환 편에서. 잇몸. 그러면 이 뼈가 요거예요? 이 지금 뿌리예요? 아니면 그 옆에? 옆에 있는 허옇게 이 투명한 부분들. 여기에도 뼈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 아니 사람이 잊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쵸.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한 번에. 맞아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인풋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아웃풋 없이 그냥 인풋만 하다 네. 보니까. 치아 주변 뼈가 네. 망가진 경우라면
조금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 임플란트라는 게 쉽게 생각을 하면 치아 모형의 뿌리를 해당하는 이제 픽스처라고 하는 나사를 뼈에다가 심고 그 뼈와 나사가 단단하게 굳는 과정을 거쳐서 그 위에 보철 머리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 네. 이 뼈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뼈랑 단단하게 잘 굳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쵸. 네, 그런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치아가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보다 잇몸뼈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경우에 조금 더 안 좋은 거고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경우,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라면 기다렸다가 식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면 그래도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긴 한 겁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로 뼈가 어떻게 망가졌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네, 그냥 너무 뼈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불가능하고 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라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식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상악동 천공이라 그래서 네. 이제 위에 턱뼈에 공간이 있어요. 네. 어떤 이제 코 옆에 부비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악동이라고. 부비동염 막 네. 이런 것도 막 네, 맞습니다. 걸리잖아요. 네. 네.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치아에서 생긴 염증이 넘어가서 뼈를 뚫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런 경우라면 상악동 천공이라고 해서 뼈가 뚫려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쓰는데 네. 그렇게 뼈가 뚫려 있는 경우라면 이제 한 번에 식립을 못하고 기다렸다 심을 수 있는 거죠. 혹시 그게 이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요 안에 요 비어 있는 이 빈 공간, 여기 요거를 상악동이라고. 상악동이라고 네. 합니까? 뭐 약간 이와 잇몸이 부비부비한다 해서 부비동인가요? 왜 코를 드세요? 상악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상악에 있는 큰 동굴이다. 그런 의미로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 줄임말이네요. 상악에 있는 동굴이다. 상악동. 네. 오. 줄임말 같은 개념인데 네. 저희가 위턱뼈를 상악이라고 부릅니다. 네. 상악에서 요 밑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코 바로 옆에 비강이라고 하죠. 코 숨쉬는 주머니 옆으로 이렇게 뼈가 뚫려 있어요. 빈 공간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 그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그 상악동의 역할은 뭐 다양합니다. 뭐 코 안에 뭔가를 걸러주는 역할도 하고 뭐 안과에서는 눈 밑을 식혀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고 해부학적으로는 뭐 뼈에 이제 무게를 줄여준다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걸 보통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죠. 상악동염. 여기에 쌓이는 게 축농증이에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염증이 쌓이면 축농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상악동염이라고 하는데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가 뚫려 있으면 바로 못 심고 뚫려 있지 않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럼 발치 즉시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만약에 발치 뒤에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치아를 발치하면 아까 발치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발치와에 이제 치아 위아래 관계, 양옆의 관계를 보고 가장 적절한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뼈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높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폭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가 어떻게 망가졌고 부족하냐에 따라서 뼈 이식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하고요. 네. 그때는 뭐 멤브레인이라고 막을 쓴다거나 아니면 뼈 이식을 한다거나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부위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뼈 이식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뼈가 망가지는 형태에 따라서 뼈 이식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쉽게는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가 있으면 치아를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줘야 되는데 네. 어느 한쪽 면이 이렇게 망가져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염증이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막을 대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게 되죠. 네, 뼈 이식을 한 뒤에.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뭐 임플란트 뼈 이식 개념이고 그 후에는 이제 어떤 양쪽 벽이나 아니면 높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는 한쪽 벽이 손상된 경우 한쪽 벽을 막고 뼈 이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금니 쪽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신 경우에요. 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치아를 빼는 게 쉽지 않고요. 네. 빼고 나서 염증을 굉장히 잘 긁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염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염증 때문에 뼈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 이식을 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뼈 이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높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이식하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위쪽에 하얗게 동그랗게 봉구 솟은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안 되는 경우예요. 폭탄을 맞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보시면 아래 이제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네. 그 치아가 이제 뿌리 부분에 너무 염증이 심해서 네. 뼈가 이제 다 녹아버렸어요. 아, 염증이 심하면 뼈가 녹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오. 그 녹은 뼈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할 때 너무 긴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저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기보단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립니다. 아, 이 사진의 경우를 보니까 왜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사례들이 네. 있는지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 선생님 최고입니다. 아니, 그럼 또 임플란트의 구조물 중에 나사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나사가 풀리거나 잇몸과의 부조합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럴 땐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임플란트를 너무 이제 잘 하시게 되셨는데요. 아유, 저도 지금 한번 이 사진을 보고 났더니 뭔가 더 쏙쏙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플란트 구조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구조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 임플란트 픽스처를 그래요. 아, 픽스처? 네, 픽스처를 임플란트라고 부르고 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보이는 건 이 머리겠죠. 네. 보철물. 그다음에 얘와 아래 임플란트 픽스처를 연결해 주는 거를 어버트먼트라고 불러요. 어버트먼트. 네,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잘 결합이 되어 있어야 임플란트가 잘 유지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요게 빠지는 경우예요. 임플란트는 영구 접착이라는 걸 잘 하지 않아요. 네. 이제 중간 정도의 접착제로 이제 저희가 접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얘와 얘 사이에 연결 나사가 있는데 네. 그것들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수정을 하거나 뭔가 보완을 해드리거나 하면 수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를 완전 영구 접착을 하진 않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영구 접착을 하게 되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언제든지 풀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많이 오시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요 중간 나사가 풀리는 경우들. 어버트먼트? 네. 맞췄어요? 네, 저 맞아요. 어떻게 네. 맞춘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붙어 있는데 네. 치아가 까딱까딱 움직여요. 씹을 때 조금 불편하고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얘를 이제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라면 구멍을 노출시켜서 조여주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간단한 경우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경우들은 뭐냐면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치주염을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염이라 그래요. 네. 그 주변염이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고 안 좋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임플란트 주변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생기더라도 미연에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고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진행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해요. 임플란트 주변 뼈도 녹게 되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게 이것 또한 검진을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치료 후의 주의사항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치과를 오시는 거 그리고 치과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흔들리는 과정을 느껴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이제 그쪽을 잘 안 씹고 좀 피해 주시는 게 나머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스마일 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 진료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우, 에,